네, 이제 오전에 제가 PLC 구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체, PLC 본체. PLC 본체는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예요, 보드. 거기에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인터페이스가 있고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출력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잖아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컴퓨터에는 반드시 그 안에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라는 게 있게 됩니다. 메모리는 크게 롬하고 램으로 나눠져 있어요. 롬하고 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램이라는 것이 랜덤 억세스 메모리예요. 랜덤 억세스 메모리.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면은 PLC로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이 램이에요. 램.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지. 램의 특징은 뭐죠? 램의 특징. 램은 내가 데이터를 썼어요. 근데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싹 날아가. 그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램의 특징은 휘발성이에요. 읽고 쓰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는 있는데 전원이 꺼지면 다 날아가.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내 프로그램이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뭐가 달려있죠? 배터리가 달려있죠? 배터리. 그래서 PLC에는 배터리가 다 있어. 그래서 배터리를 인해서 내가 저장된 메모리 프로그램이 안 날아가. 예를 들면 CPU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있겠죠. 이건 충전용이 아니야. 그래서 수명이 뭐 3년에서 5년 뭐 그래요. 그건 좀 너무 러프하잖아. 3년도 있고 5년도 있으면 이거 왜 그럴까요? 왜 3년에서 5년 이렇게 부를까요? 뭐 1년, 2년 이것도 아니고 우리 배터리는 이 PLC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소모가 많을까요? 켜져 있을 때 소모가 많을까요? 배터리 소모. 꺼져 있을 때 소모가 많죠, 그죠? 당연히 꺼져 있을 때 소모가 많아. 그래서 PLC를 오랫동안 꺼져 놓으면 배터리가 금세 닳아. 근데 계속 켜져 있으면 소모가 작아. 그래서 오래 가. 그래서 수명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번 쓰고 나도 전원 꺼놨다가 또 한참 있다 또 켜고 이런 거는 수명이 짧고. 근데 계속 켜놓는 설비는 수명이 오래 가. 그럼 이 배터리는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갈면 이 수명, 얘 배터리를 딱 띄면은 여기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날아가야 돼요, 안 날아가야 돼요? 안 날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왜 안 날아갈까요? 얘는 이 배터리를 띄웠는데 요 안에 이거 뭐죠? 요거 뭐라 그래요? 이 부품. 요게 지금 약간 콘덴사예요, 콘덴사, 캐패시터. 슈퍼 캐패시터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그럼 콘덴사는 뭐 하는 거예요? 용도가 여기에 전기를 저장하는 용도야, 얘는. 전기를. 그래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가 끊어지면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해. 충전된 배터리가 배터리 역할을 해. 그래서 얘가 없을 때는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메모리가 안 죽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역할을 하느냐? 짧지가 않아. 한 20하루는 거, 하루. 아주 오래 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얼마든지 뺐다 꼈다 해도 금세 프로그램이 날아가지가 하루 이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로 항상 있어요. 그러면 우리 롬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죠. PLC에는 롬도 있어요. 이 롬은 뭐냐면 우리 PLC를 만드는 사람이 거기다가 OS라는 걸 넣을 거 아니에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걸 들어가는 게 이 롬이야, 롬. 그래서 롬은 우리가 쓰는 데가 아니야. 램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 이 롬 램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메모리가 있죠.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 있죠.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 제일 많이 쓰잖아. 우리 USB에도 들어가 있는 게 다 플래시 메모리야. 그 다음에 카메라, 휴대폰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다 플래시 메모리인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롬이에요, 램이에요? 종류가. 읽고 쓰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USB 메모리.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램이야.
자, USB 메모리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옮겨놓고 USB에서 딱 뺐어. 데이터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러면 롬이야. 롬은 안 사라져. 롬은 분리발성이야. 한번 쓰면 안 사라져. 이게 분리발성. 얘는 휘발성.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는 이 롬하고 램의 장점만 따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플래시 메모리가. 그러면 이 플래시 메모리가 이렇게 좋은 거면 우리 PLC에도 이 램을 안 쓰고 여기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배터리도 필요 없잖아요. 플래시 메모리를 쓰면. 근데 왜 배터리까지 써가면서 램을 썼을까요? 플래시 메모리를 안 쓰고. 우리 PLC 같은데요. 이게 다 좋은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는 수명이 있어, 수명.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죠? 수명이 다 돼가지고 반도체 버린 적 없잖아요. USB 메모리. 그게 여러분들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똑같은 자리에 10만 번 이상 라이트를 하면은 개런티 못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만 번 쓸 일이 없어. 근데 이거를 PLC에 쓰면은 10만 번 쓰는 건 1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쓰면은 얘는 금세 보잖아. 그래서 우리 플래시 메모리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 여러분들 블랙박스 있잖아. 블랙박스. 블랙박스에도 메모리 들어가죠. 자, 그 메모리 고장 나는 경우 혹시 여러분들 없어요?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고장 나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면 그 블랙박스 회사한테 가서 이거 메모리 고장 났다 고쳐달라 하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 왜? 소모품이에요. 그건 소모품이에요. 가르세요. 그래. 그거는 소모품이야. 왜? 플래시면 저기 뭐야? 이게 블랙박스가 뭐예요? 계속 동영상을 저장하는 거죠? 계속 저장하는 거니까 이게 10만 번 이상 저장하면 얘가 개런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자주 블랙박스 데이터를 저장하면 USB 메모리가 고장나. 아무튼 그런데 고장나는 건 좋은데 좋긴 좋잖아요. 그죠? 좋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PLC에는 롬도 있고 램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 이게 좋으니까 얘를 보조 메모리를 쓰는 거야. 보조. 메인 메모리는 안 쓰고 보조로 해가지고 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롬도 있고 램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습할 때 하겠지만 우리 메모리를 우리 프로그램을 플래시 메모리로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이상이 생겨도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반도체 이런 부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동작하죠? 동작하려면 전원이 있어야 돼요. 전원. 아까 우리 AC, DC 했듯이 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AC 전원이 필요해요? DC 전원이 필요해요? 반도체에는 DC 전원이 필요해요. DC 전원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도 보면은 파워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데스크탑 같은 거 카바 열어보면 파워가 이만하잖아요. 그죠? 파워는 크기만 클 게 아니라 거기에 팬도 달려있나요? 팬도 달려있어요. 팬. 열도 나기 때문에 팬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가 아직까지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콘덴서 만든다고 그 공장이 있는데 이런 콘덴서나 이런 아날로그 부품은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줄어들지가 않아. 용량별. 그래서 이 파워가 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예요? 이 시스템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요 제일 큰 모듈이 파워죠? 이게 파워예요, 이게. 제일 크잖아, 모듈 중에서. 이게 파워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여기 AC가 들어가면 DC가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냥 AC가 들어가서 DC가 나오는 게 아니라 AC가 들어가면 DC로 바꿨다가 다시 AC로 바꿨다가 다시 DC로 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라고 그러죠.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이게 아주 여기서 나오는 DC가 아주 깨끗한 DC가 나와야 돼요. 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들은 전원에 가장 민감해요. 그래서 전원이 조금 흔들리면 얘가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파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은 사실은 파워가 제일 중요해요. 파워. 그래서 파워가 좋은 제품을 사는 게 제품을 좋은 거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파워가 있다. 우리 LS에서 그 파워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LS에서. 이 PLC를 LS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파워 모듈이 있죠. 이거 LS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외주에서. 파워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LS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미쓰비시 파워도 그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미쓰비시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파워는 기술이 틀려요. PLC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CPU라고 했는데 이 CPU가 이제 우리 컴퓨터도 CPU가 성능이 좋은 게 있고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듯이 우리 PLC도 마찬가지로 이 CPU 모듈이 좀 성능이 고성능도 있고 좀 중급도 있고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PLC 종류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거 여기 기종 명에 보면 XGK CPU 2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CPU 2 뭐 이름이. 그게 지금 이제 우리는 교육용이니까 이자가 이코노미라는 뜻이에요. 이코노미. 가장 경제형이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S가 뒤에 S가 붙으면 스탠다드. 그 다음에 A가 붙으면 어드밴스드. H가 붙으면 하이 퍼포먼스. U가 붙으면 울트라 퍼포먼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게 이제 제일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우리 여기 카바 밑에 거 카바를 열어보면 여기에 RS232C가 있어요. 여기에. 그제 지금은 RS232C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잘? 많이 안 쓰죠, 이거. 많이 안 쓰고 인터넷을 많이 써요, 지금. 그래서 이 제품에서 여기에 RS232를 없애고 여기 이더넷으로 만든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신제품 쓴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저 이더넷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N자가 붙어 있어요. 뒤에 N자가 붙어 있으면은 여기 232C가 없어지고 이더넷 포트가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렇게 이제 CPU에 이더넷 포트가 이렇게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PLC는 이 현장에 있는 설비의 입력 장치를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기 입력 인터페이스 회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출력 인터페이스 회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PLC의 입력 인터페이스 회로하고 출력 인터페이스 회로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제어기기에서 입력과 출력을 구분해서 한번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럼 이런 입력 장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PLC의 입력 회로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 보통 입력은 여러분들 우리 PLC의 입력기기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스위치죠. 스위치. 자, 이 스위치의 입력기기를 PLC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PLC의 입력 모듈인데 입력 모듈이라고 하죠. 입력 모듈에 보면은 이 입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대가 이렇게 있겠죠. 단자대가 있고 이제 단자대 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번호가 있고 맨 마지막에 홈이라는 단자대가 있어요. 홈. 이 홈은 공통 단자대라는 뜻인데 코먼의 약자예요. 코먼. 공통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입력 장치를 PLC 입력 모듈에 연결을 하려면 한쪽 선은 단자대 쪽에다 연결하시고 나머지 한쪽은 이 홈 단자 사이에 여기에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전원. 왜 전원을 연결해 주냐?
자, 우리가 이 PLC 입력 모듈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스위치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죠. 스위치의 상태 정보. 스위치의 상태 정보를 이 PLC가 이제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스위치의 상태 정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스위치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딱 두 가지잖아요. 그죠? 얘가 스위치가 클로즈냐, 오픈이냐. 근데 이제 클로즈 오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이런 거를 0과 1로 표시를 하죠. 0, 1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하잖아. 네. 열려 있는 게 0, 닫혀 있는 게 1 이렇게 표시하나요? 이렇게 표시해. 이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시는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에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이렇게? 네. 이 그림이 무슨 뜻이죠? 요게 옛날에는 여기 전원이라고도 써 있고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죠. 요게 무슨 뜻이냐면 0과 1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0과 1. 얘를 누르면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0이라는 것은 텔레비를 끄는 거고 1이라는 것은 텔레비를 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텔레비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0과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 그래서 이렇게 0과 1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DI라고 해요. DI. 디지털 입력. DI. 그래서 그럼 얘는 이제 요 스위치의 정보를 요 PLC 입력 모듈이 알아내야 되겠죠. 얘를 알아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PLC 입력이 이 스위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기에서는 얘가 열려있다 닫혀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방법이. 우리가 얘가 열려있는지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전기니까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봅니다. 전류를 흘려가지고 전류가 흐르면 닫혀있는 거죠. 전류가 안 흐르면 열려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류 값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닫혀있다. 전류가 안 흐르면 열려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려면 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원이. 근데 이 전원이 PLC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달아줘야 돼. 이 전원을. 그래서 여기다가 전원을 다는데 우리 아까 전원에는 AC가 있고 DC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AC를 달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입력 모듈을 구입할 때 AC 입력 모듈을 구입을 해야 돼. AC 입력. 입력 모듈에 AC 입력 모듈이 있고 DC 입력 모듈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DC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DC 입력 모듈을 구입을 해야 돼. 이 입력 모듈을 구입할 때 이 전원이 여기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전압을 선택해야 돼. 근데 예전에는 AC 입력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AC 입력 있어요? 없어요? AC 입력 안 써요. 왜? 위험해. 전압도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PLC를 처음부터 설계할 때 AC 입력을 아예 안 써.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부터 입력은 AC를 안 쓴다. DC만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 정도로 AC는 거의 안 써요. 입력에. 그럼 여기다 DC를 연결할 건데 자 DC는 극성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어디를 플러스라고 어디를 마이너스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전류 흐르는 방향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PLC의 콤 단자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이 콤 단자를 플러스로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PLC 쪽이 플러스가 전원이 들어가고 이 스위치 쪽에 마이너스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권력이 아니라. 그럼 이 안에 PLC 안에 이제 전류를 감지하는 전류 감지 회로가 들어있어요. 전류 감지 회로가 PLC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전류 흐르는 방향이 어디예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통해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이 전압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소스 회로라고 해요. 소스 회로.
소스 에러.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스위치 쪽을 플러스로 하고 PLC의 콤 단자를 마이너스로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전류가. 이런 거를 우리가 싱크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PLC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싱크에러, 소스에러 두 가지가 있어요. 연결 안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이 배터리 전원을 외부에서 어디를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싱크에러, 소스에러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이제 스위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데 만약에 여기에 스위치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어떤 회로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이런 회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빛이 나. 그래서 여기에 신호가 딱 전달이 돼. 지금 전류가 흐르는구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스위치가 닫혔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지금 스위치가 닫혔다.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또 스위치가 열리면 여기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럼 여기 빛이 안 나. 그래서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PLC 입력은 저 스위치의 상태를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를 내가 알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CPU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입력 모듈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CPU가 알 수 있겠죠. 입력이 열렸다, 닫혔다.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 얘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반대로 전류가 요런 게 달려있죠. 얘는 요 다이오드 모양이 반대죠.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떨어지게. 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 빛이 나오는 거고 여기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도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얘가 0이냐 1이냐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소스에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요 PLC의 콤 단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콤에러 이렇게도 부르고 얘는 요 콤 단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콤에러 이렇게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우리 이 스위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나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거나 이렇게 흐르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스위치는 상관이 없죠. 왜? 스위치는 금속이기 때문에. 도체잖아, 도체는 전류가 어디로 흘러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 회로를 해도 되고 싱크 회로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입력에다가 입력 장치에 들어가는 입력 기기가 스위치 말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이런 스위치 말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거 있죠. 이거. 센서가 있다고 했잖아. 센서. 이 센서도 우리 여기다가 연결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센서는 대부분이 삼선식이죠. 삼선식이 제일 많아. 센서는. 그러면 이제 센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센서는 삼선식이 많다고 했어요. 삼선식. 그럼 왜 삼선이죠? 자, 이 안에는 전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는 전원이 공급돼야지만 동작을 해. 그래서 그 전원선이야, 이게 전원선. 대부분이 쓰는 전원이 몇 볼트예요? 24V. 전원선이야, 전원선. 그러면 하나는 그라운드선인가요? 그라운드선이야. 전원이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선이 요 센서의 출력선이야, 이게 센서의 출력선이야. 그러면 이 센서 안에는 이런 접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계적인 접점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접점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반도체 접점. 그래서 아까 그 반도체 접점이라는 게 트랜지스터야. 트랜지스터. 그럼 이 안에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3개야. 이렇게. 다리가 3개. 그리고 여기 보면
다리 세 개에다가 뭐가 있죠?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게 특징이야. 화살표가 왜 있죠? 화살표가. 자, 화살표가 있는 이유는 전류 흐르는 방향이야. 얘가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뜻이야 이게. 그러면 내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얘는 아래에서 위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반대로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 얘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이렇게 전류 흐르는 방향을 반드시 표시해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NPN이라고 그러고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PNP라고 해요. PNP. 전류 흐르는 방향. 아까 우리 다이오드도 이렇게 보면은 전류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 반대로는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도체죠. 이름이 반도체잖아. 왜? 다음만 도체라는 뜻이야. 얘는 도체잖아, 스위치는. 그렇기 때문에 전류 흐르는 방향이 막 좌우로 다 되는데 반도체는 다음만 도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류 흐르는 방향을 반드시 그려줘야 돼요. 반도체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둘 중에서 우리는 뭘 많이 쓰죠? 우리 현장에서 뭘 많이 써요? 우리는 NPN을 많이 써요. NPN. 말이 없으면 NPN이야. 그냥 센서 하나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NPN이 들어있는 걸 줘. 말이 없습니다. 내가 꼭 PNP가 쓰고 싶다 그러면 말을 해야 돼. PNP 들어있는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NPN이야.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NPN이야. 이게 근접 센서다. 근접 센서야, 이게. 그러면 이제 얘가 출력이니까 우리 PLC에다가 연결을 하겠죠. 이렇게. 단자대가 이렇게 있으면 홈. 자, 얘를 0번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콤 단자하고 요 스위치의 요 그라운드 단자 얘하고 요 사이에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죠. 자, 이때 어디가 플러스가 되고 어디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 콤 단자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센서 쪽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얘가 지금 전류 흐르는 방향이라고 했죠.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쪽이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PLC 쪽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회로를 꾸며야 돼요. 그러면 PLC 쪽이 플러스고 센서 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무슨 회로라고 했어요? 이게 소스 회로. 소스 회로. 또는 플러스 콤 회로. 이렇게 꾸며야 돼요. 내가 만약에 NPN을 썼을 때 NPN. 그럼 반대로 센서를 샀는데 PNP 센서를 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PNP 센서를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PNP 센서를 사면 자, 여기 화살표가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겠죠? 똑같이 해야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선이 나온다 그랬죠? 세선이 나오면은 얘가 플러스야. DC 24V 전원선. 여기 출력선은 요 화살표가 없는 쪽에서 나오는 게 출력선이에요. 트랜지스터. 그러면 이제 PLC 입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단자대가 있고 여기 콤 단자가 있고 자 얘를 PLC 입력에다가 연결을 하고 자 여기 나머지 선하고 요 콤 단자하고 사이에 전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전류가 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반대로 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작하는 쪽이 플러스니까 센서 쪽이 플러스, PLC 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렇게 올라. 그럼 이렇게 오르면 우리가 이걸 무슨 에러라고 했어요? 싱크 에러 또는 마이너스 폼 에러 이렇게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 그래서 싱크 에러. 이건 PNP. 이건 NP예요. 그래서 우리 입력 회로에 소스 회로가 있고 신스 회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스위치일 때는 상관없어. 스위치는 싱크 소스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센서를 연결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싱크 소스가 필요하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입력이 이렇게 있어. 입력이 있는데 코미러가 있어. 자, 여기 스위치, 여기도 스위치, 자, 여기도 스위치. 다 스위치 하다가 여기 센서를 하나 달았어. NPN 센서를 달았어. 여기도 NPN 센서를 달았어. 자, 이렇게 달면 콤 단자가 극성이 뭐가 돼야 돼? 여기 NPN을 달았으니까 콤 단자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럼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됐겠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회로가 구성이 돼서 돌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다른 설비하고 연결을 해야 돼. 다른 설비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설비에서 나오는 입력이 하나 있는데 걔가 PNP야. 여기 설비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센서가 PNP야. 이 PNP를 이 PLC 입력에다가 연결을 하고 싶어.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를 그대로 연결하려면 콤 단자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되잖아. 얘는 PNP니까 얘는 NPN 플러스인데 PNP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하나 연결하기 위해서 PLC 입력 모듈을 하나 더 쓴다. 마이너스 자리를 여기다가 PNP를 연결한다. 뭐 이래도 되겠지만 이거는 좀 낭비잖아,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얘를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어요? 뭐를 쓰면? 직접은 연결할 수 없죠. 직접은 연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극성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이 중간에 뭘 써야 돼? 어? 단자 말고 요 가운데 뭘 써서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될까? 아까 그 뭐야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뭐라 그랬어? 릴레이. 릴레이 중간에 이럴 때 릴레이를 쓰는 거야. 릴레이를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이게 전원이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다가 릴레이를 쓰는 거죠, 이렇게. 릴레이 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센서가 ON이 되면은 여기 접점이 붙겠죠? 이 접점. 이 접점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접점이니까 극성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를 중간에 하나 쓰는 거야. 그래서 극성 NPN, PNP에 관계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릴레이야. 근데 릴레이는 우리 시퀀스 회로에서 하여간 입력도 아니고 입력과 출력이 아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릴레이야, 무조건. 릴레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름 자체도 릴레이 시퀀스냐,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 PLC에서도 릴레이가 있어요, 없어요? PLC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다. 그게 M이야, M.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할 건데, 그게 M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입력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MPN이 있고 PNP가 있는데, 우리 한번 요 키트 한번 불 좀 한번 켜볼까요? 여기 오른쪽 여기 끝에 전원이 있거든요. 전원 한번 올려보세요. 뒤로 차단기 밀어보세요. 네. 그럼 불 들어오시죠? 네.
자, 전원 불 들어왔으면 그 우리 입력 모듈 이름이 있죠, 거기에 이름. 여기 지금 우리가 PL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원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PU가 있고 CPU 바로 오른쪽에 여기 입력 모듈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출력 모듈이에요. 이 입력 모듈의 이름이 뭐예요? XGI-D24A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름이 형명이. 요거 XG라는 것은 아까 우리 XGT 시리즈에 쓰는 모듈이라는 뜻이고요. 요 I가 입력 모듈이라는 뜻이에요. 입력 모듈. 그 다음에 여기 D2, 요 D2까지가 DC24V용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4가 뭐냐면 8 곱하기 4예요. 그러면 32점. 32점. 그러니까 입력을 32개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 네,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보면 XGI D24A가 있고 XGI D24B가 있거든요. 같은 32점짜리인데 A하고 B가 무슨 차이가 나냐? 그 끝에 있습니다. A 타입은 소스 싱크를 할 수 있는 거야. 소스 싱크. 소스 싱크가 다 되는 거. B 타입은 소스만 되는 거. 이렇게 누가 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제품은 A 타입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소스 싱크를 다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PLC가? 우리 PLC 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아까 전류를 감지하는 회로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싱크잖아요. 그럼 소스까지 하려면 여기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싱크, 이쪽으로 흐르는 소스. 그래서 소스 싱크를 다 할 수 있는 회로가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고요. 아니면은 소스만 할 수 있는 거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 이렇게만 돼 있는 것은 소스만 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는 것은 소스 싱크가 다 되는 거. 그래서 요게 A 타입, 요게 B 타입. 두 개. 그래서 두 개짜리. 요 두 개짜리 요거를 우리가 포토카플러라고 해요. 포토카플러. 그래서 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양방향 포토카플러라고 해요. 양방향. 하나짜리는 단방향 포토카플러. 그래서 B 타입에는 단방향이 들어있고 A 타입에는 양방향이 들어있어요. 포토카플라라고 하는데 요게 포토카플라인데요. 요게 포토카플라인데 요 포토카플라가 이제 다이오드가 하나짜리면 두 개짜리냐 이렇게 들어있는 게 A 타입, B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요게 32점짜리라고 했잖아요. 32점. 32점짜리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또 16개. 여기 16개, 여기 16개 해가지고 토탈 32점이 있는데 그러면 요 지금 요게 이제 키트잖아요. 키트니까 요게 첫 번째 32점 요거 요 첫 번째 32점은 여러분들 여기 키트에 보면 여기 밑에 스위치가 16개가 있습니다. 스위치. 요 오른쪽이 0번인데 한번 0번을 한번 온오프 한번 해볼까요? 위로 온오프를 해보면은 여기에 LED가 여기에 LED가 깜빡깜빡하나요? 입력 0번에 그 다음에 0번, 1번, 2번, 4번 5, 6, 7, 8, 9 쫙 한번 해보세요. 16개를 쫙 하면은 거기에 LED가 16개가 쫙 들어와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키트 안에 여기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배선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16개를 다 거기다가 연결해 놓은 거고요. 스위치에다가. 그러면 나머지 16개는 어디 있냐? 나머지 16개. 나머지 16개는 여러분들 키트에 보시면은 이런 디지털 스위치라는 거 있습니다. 디지털 스위치. 이거 여러분 디지털 스위치 있죠? 디지털 스위치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체크해 놓은 거. 거기에 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디지털 스위치는 이게 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요게 1, 2, 4자리잖아요. 하나, 둘, 셋, 4자리인데
얘가 한 제품이 아니고요. 얘를 뜯어보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각각이에요. 각각. 다른 제품이야 이게. 다 각각이야 이게. 요렇게 생겼어요. 밑에 보면 요렇게 그림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 요 안에 요 하나 안에 스위치가 4개씩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요 제품에 보면은 여기에 스위치가 4개.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스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16개 입력 중에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그러면 요게 1의 자리, 요게 10의 자리, 요게 100의 자리, 요게 1000의 자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스위치를 지금 다 0으로 돼 있나요? 0으로 맞춰놨죠. 그러면은 여기 LED에 여기 입력 LED에 지금 아까 여기 16개는 스위치고 또 요 밑에 16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4개가 1의 자리예요. 1의 자리. 그래서 1의 자리의 값을 한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LED가 반짝반짝반짝 바뀌어요. 여기 10의 자리, 요게 100의 자리, 요게 1000의 자리.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요. 4개씩. 그럼 이건 뭐냐? 자, 우리가 여기 스위치면은 스위치 하나면은 0 아니면 1 밖에 모르죠. 그러면 스위치가 2개면은 얘도 0 아니면 1, 얘도 0 아니면 1. 그러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4개가 생기겠죠. 또 얘도 0 아니면 1이면 8개가 생겨. 또 얘도 0 아니면 1이면 16개 생겨. 그래서 스위치가 4개면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생겨요. 16가지.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PLC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PLC에서 읽을 수가 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스위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여기 그림에 있듯이 이진수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진수로. 0일 때는 불이 스위치가 다 떨어져 있고요. 1일 때는 1번 스위치가 붙고요. 2일 때는 2번 스위치가 붙고 3일 때는 1번, 2번 스위치가 붙어요. 4일 때는 4번 스위치가 붙고 5일 때는 4번, 1번이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위치가 4개잖아요. 스위치가 4개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8421 코드라고 해요. 8421 코드. 그래서 이 8421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숫자가 얼마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8421 코드라고 합니다. 이진수 4자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을 한번 봤습니다. 입력, 소스 입력, 싱크 입력. 그 다음에 NPN이나 PNP다. 그런 센서들을 우리가 배선을 어떻게 하는지 좀 했습니다.